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이제 자폐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자폐 관련된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 같아서 그동안 사실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조금 자제하고 좀 참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동안 치료받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최근에 뇌파를 찍은 친구들 위주로 몇 명 뇌파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벌써 제가 2021년도 12월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어린 아이들, 학령 전기, 만 3세에서 만 7세, 8세 이 정도 친구들을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었죠. 1년 몇 개월이 좀 지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제가 최근에 2월달에 찍었던 친구 뇌파를 한 3명 정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은 작년 3월달에 처음 왔던 친구예요. 그때 델타파도 매우 강하고 뇌파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잡히는, 다 위에가 이제 붉은색이죠. 이런 상태로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델타파가 올라간 걸 제가 발달 지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고 좀 유지되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찍은 거에서는 발달 지연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 이런 뇌파의 변화를 보였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전두엽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좀 일찍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두 번, 세 번은 변화가 조금 약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전두엽 기능 장애가 좋아졌고요. 또 이제 자폐 장애 아이들의 특징이 불안도가 높다는 건데요. 이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이래서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이제 장애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불안도가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줄어들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정말 흔적만 조금 남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됐죠. 그리고 뇌의 활동성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코히어런스도 빨간색 선이 많았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빨간색 선이 많이 사라진 이런 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이 조금 안 되게 치료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여기서 뇌파를 치료를 좀 쉬고 그냥 아이의 이제 발달을 좀 관찰해도 되는 정도까지 뇌파가 많이 좋아져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월 21일 날 마지막 뇌파 검사를 했던 친구고요. 자, 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진 친구만 갖고 온 거는 아니고요. 좋아진 친구는 한 3개월 만에 확 정상화된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말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치료 과정을 겪는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갖고 와본 건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발달 지연 패턴 있었던 게 한 3개월까지는 그냥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때쯤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보통 대부분 한 이때쯤부터 발달 지연 패턴이 좋아지면서 나아지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것 같고요. 전두엽 기능 장애 정식 좋아지면서 여기서는 거의 다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아이의 발달이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느냐 이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는 아주 빠르고 준비된 아이들만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은 한 6개월 때쯤 돼야 뭔가 이제는 정말 언어도 많이 올라오고
어떤 인지 기능도 좀 좋아지고 불안도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게 조금 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치료가 다른 데랑은 좀 틀리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도 2월 27일 날 방금 전 친구랑 똑같이 이제 2월 27일 날 마지막 뇌파를 찍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 발달 지연 패턴이 강했었는데 이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형태가 됐네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 3월부터 10월까지 이때가 인터벌이 조금 길었었네요. 이게 한 6개월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뒤에 뇌파가 찍혀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전두엽 기능 장애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전두엽 기능 저하 패턴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조금씩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불안에 관련된 것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여기서 면적이 더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불안도도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찍었던 아이들 위주로 좀 무작위로 최근 데이터 몇 개만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잘된 케이스만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인터뷰 때 소아과를 돌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 어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주로 외부적인 여건보다 안 좋은 습관이나 다른 요인이 아직은 때묻지 않은 이런 상태라, 굉장히 이제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반응도 굉장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뇌파를 가지고 아이들 지켜보면서 받는 느낌이,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구나, 변화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것만큼 아이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거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자폐 관련된 아이들 뇌파를 찍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조금 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치료적인 방법을 조금 더 접근을 시킬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 중에 좀 뇌파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뭐 연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뇌 안에 여기 이제 붉게 그려져 있는 이 회로가 자폐 아이들한테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뇌 안에 여기 이제 붉게 그려져 있는 이 회로가 자폐 아이들한테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로가 원래는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가 뇌의 좀 뒷부분, 중앙부보다 조금 뒤쪽으로 간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뇌파상의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회로가 너무 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회로의 끝에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 불안을 기억하고 불안을 학습하고 저장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아이의 뇌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불안을 다루느라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태어날 때는 몰랐다가 중간에
불안회로가 확 발달을 하면서 한 18개월쯤, 한 20개월쯤 이때쯤 자폐 증상으로 확 나타나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두 아이들 모두 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뇌파를 찍어서 이제 저한테 왔을 당시 뇌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불안에 관련된 회로가 너무 강해져서 뇌파가 베타와 하이베타파가 뇌 뒷부분에 굉장히 강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안정화시키고 줄여주는 게 이 자폐장애 아이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 데이터 몇 명을 가지고 한 5명쯤 됐나요? 그래서 뇌의 회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치료받기 전에 굉장히 강해져 있던, 방금 전 보여드렸던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회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고 좋아지면서 뇌파가 깨끗해지면은 이쪽으로 강했던 회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적으로 지금 TMS와 TDCS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자폐장애 아이들한테 치료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폐장애의 원인이 되는 너무 강화된 회로를 점점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조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훌륭한 대학병원의 여러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부모님 중에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치료에 대해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아이의 변화가 좀 더디다든지 아니면 치료 초기에 이런 치료가 과연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아이가 언제 얼만큼 좋아지고 얼마나 나아지는지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길게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6년, 7년째 와서 치료를 받고 처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이런 친구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저는 아이의 치료가 조금 늦어지고 변화나 이런 게 좀 늦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지속하면서 아이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좀 좋아지는 효과나 이런 게 더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희의 전략은 아이의 뇌 상태가 다른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 뇌와 비슷한 컨디션이 돼서 비슷한 작동,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자폐장애 아이들 치료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시면은 아이들마다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자폐장애 아이들을 치료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자폐가 어떻게 좋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1년 넘어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면서 받는 느낌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고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뇌파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저 또한 매우 뭔가 보람된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궁금해하셨던 자폐장애를 둔 부모님에게 좀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